첨단 바이오 의약품 이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임상을 지금 잘 진행을 하고 있는지 두 기준으로 뽑아봤습니다. 전일 시장을 뜨겁게 달군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제약 바이오 주식들입니다. 네이버 업종 상위에 보면 건강관리 업체 업종이 상승률 1위를 기록을 했고요. 테마 상위에 보면 면역항암제 이쪽 업종이 상승률 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약 바이오 업종들은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섹터 관점에서 본다면 전체 꼴찌예요, 꼴찌. 그만큼 안 좋았습니다. 물론 백신이라든지 진단키트, CMO, CDMO 이쪽은 괜찮았어요. 하지만 일반 제약 업체라든지 바이오 신약 개발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소외를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갑자기 급부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제약 바이오 주식들이 또 한 번 오르기 시작하면 무섭게 오르거든요. 2배, 3배 이 정도는 기본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약 바이오 섹터가 주도 섹터가 된다면 과연 이 중에서 주도주는 누가 될 것인지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제약 바이오 섹터가 왜 이렇게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인지 크게 3가지 이유를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리오프닝입니다. 리오프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경기 민감주, 여행주, 호텔, 레저, 자, 이런 쪽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약 바이오 주식 역시 리오프닝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진단키트나 백신, 코로나 치료제 이쪽 섹터는 리오프닝이랑은 상관이 없죠. 오히려 코로나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데, 제약 바이오 섹터가 아시다시피 상당히 다양한 분야로 나눠집니다. 이를테면 일반 제약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 때문에 바깥 활동을 잘 하지가 않고, 그 다음에 손도 잘 씻다 보니까 사람들이 병이 안 걸립니다. 그리고 좀 아프다라고 해도 웬만해선 병원에 잘 안 가요. 코로나 감염될까봐. 자,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면서 점점 사람들이 바깥 활동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다치기도 하고 병원에도 자주 갑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제약 업체들의 영업 환경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신약 개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신약을 어느 정도 개발을 한 후에 글로벌 빅 파마 이런 쪽에다가 기술 수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기술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미팅을 해야겠죠. 코로나 때문에 미팅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줌을 통해서도 미팅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미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면 미팅을 선호를 하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지 못했던 그러한 미팅들이 이 리오프닝이 실시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유동성이 막 풍부했을 때, 저금리 상황일 때는 이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자금을 손쉽게 조달을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실시할 것으로, 그리고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곧 이어서 기준금리 역시 인상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시절 다 끝난 겁니다. 따라서 자금 조달보다는 기술 이전을 선호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을 했고요. 자, 그런 차원에서 현금이 많은 글로벌 빅파마, 화이자라든지 길리어드, 머크, 모더나, 자, 이런 쪽에서는 이 바이오테크 기업들의 좋은 기술들, 바이오 신약 개발 기술들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술 수출 이벤트가 앞으로 잘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을 주목을 해야 되고요. 특히나 모든 기술을 사들이는 게 아니겠죠. 최첨단 기술, 이를테면은 바이오 의약품 중에서 3세대 바이오 의약품, 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항체 약물 결합체,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기술 수출, 이러한 이벤트가 발생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이벤트가 또 중요합니다. 가장 가까운 이벤트가 내년 1월 10일 날 개최되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바이오테크 기업들, 글로벌 빅파마 업체들이 참석을 하고요. 다양한 투자자도 여기에서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딜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이벤트가 지금 한 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현재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니냐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향후 주도주가 될 만한 제약 주식과 바이오테크 주식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요, 실적이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적 컨센서스가 양호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자, 그런 기업을 선정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2개월 포워드 순이익이 1개월 전보다 상승한 기업들로 한정을 했습니다. 12개월 포워드 순이익이란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1년간 벌어들일
자, 그러한 순이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컨센서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1개월 전보다 상승을 한 것입니다. 즉 최근 들어서 점점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자, 그런 기업들로 한정을 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코스피 상장 기업들이 8월, 9월 이렇게 들어서면서 실적 컨센서스가 둔화되면서 9월, 10월에 와서는 오히려 꺾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실적이 점점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긍정적인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이오테크 기업은요, 아시다시피 적자입니다. 신약 개발 기술, 자, 그것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기업이에요. 실적을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고요. 따라서 정성적인 부분, 자, 증권사에서 최근에 투자 의견을 과연 어떻게 제시를 했는지,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3세대 바이오 의약품, 첨단 바이오 의약품 이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임상을 지금 잘 진행을 하고 있는지 두 기준으로 뽑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주목할 만한 제약 기업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목할 만한 제약 기업 리스트입니다. 동아 ST부터 환인제약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앞서서 기준을 말씀드렸다시피 12개월 포워드 순이익이 최근 1개월간 상향 조정된 자, 그런 기업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기업의 리스트를 나열한 순서 역시 12개월 포워드 순이익 컨센서스가 1개월 전보다 많이 상향된 자, 그런 순으로 정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기업명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투자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매수 투자 의견이라는 것이고요. 가로 열고 변동 없음. 이거는 1개월 전에 비해서 이 매수 투자 의견 컨센서스가 변동이 없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 한미약품을 보시면 매수라고 나와 있는데 가로 열고 3.89에서 4로 조정됐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무슨 얘기냐? 투자 의견을 숫자로도 나타낼 수가 있는데 1부터 5까지입니다. 5가 스트롱 바이, 강력 매수고요. 4가 그냥 매수, 3은 중립, 2는 매도, 1은 강력 매도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매도 의견을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과 2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3에서 한 5 정도 그 사이에서 투자 의견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1개월 전에는 한미약품이 3.89였어요. 즉, 뭐 중립도 있었고 매수도 있었고 자, 그래서 그러한 투자 의견을 수치로 평균을 내다 보니까 3.89가 됐는데 최근에는 이 평균이 4로 상향 조정됐다. 뭐 좋은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52주 최고가 대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약 바이오 주식들이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가 대비 얼마나 많이 하락했는지 그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력 제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 규모, 사이즈 참고하시라고 시가총액 적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서 몇몇 기업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아 ST입니다. 신경계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고요. 최근에 이 대면 영업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잘 나왔어요. 그리고 글로벌 빅파마인 인타스로 기술 수출된 스텔라라 바이오 시밀러 이게 글로벌 임상 3상을 준비 중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기술 수출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임상 단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마일스톤이라고 하죠. 계속해서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에 따라서 내년 실적 역시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다음은 한미약품인데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중에 중국 자회사가 있습니다. 북경한미예요. 자, 중국 역시 소비가 회복되고 리오프닝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처방 금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북경한미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11월 4일이죠. 급성골수 백혈병 치료 합성 신약을 미국 앱토즈 바이오사이언스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추후에 실적으로 잡힐 예정이고요.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로론티스 같은 경우에는 2022년 상반기 중 미국 FDA의 재실사를 거친 후에 허가를 기대할 수 있는 품목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보령제약입니다. 보령제약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 당뇨 이런 치료제를 만들고요. 항암제 역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자체 개발 신약이 있어요. 사실 국산 자체 개발 신약은 많지가 않습니다. 한 30개 정도 되는데 자, 그 중에 하나를 보령제약이 개발을 했다. 신약명은 카나부입니다. 자, 카나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최근에 이 다양한 제품을 보령제약이 출시를 하고 있고요. 오리지널 의약품 브랜드를 지금 계속해서 인수를 함으로써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면역항암제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바이젠셀 여기도 최근에 상장을 했습니다. 이 지분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회사 바이젠셀이 면역항암제 파이프라인을 얼마나 잘 갖춰가느냐
임상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멀티플을 상향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는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이 은근히 이 파이프라인 맛집입니다. 그리고 기술 수출을 많이 좀 진행을 했어요. 근데 3분기 실적은 사실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 마일스톤 인식 시점이 3분기였습니다. 근데 이게 4분기로 이연이 됐어요. 자, 반대로 생각하면 4분기부터는 실적이 좋아질 수가 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길리어드사에도 이 비알코올성 지방감염 치료제 기술 수출을 했는데 이 부분 역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마일스톤이 인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비소세포암 치료제 레이저티닙. 자, 이게 원래 개발사는 오스코텍입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오스코텍이 유한양행과 이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레이저티닙을 가지고 해외 이 얀센이라는 기업과 병용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얀센의 원래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가 아미반타마비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특정 변이에 대해서는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저티닙과 함께 병용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임상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미국 FDA에 혁신 치료제로 신청을 할 것이고요. 하반기에 잘하면은 조건부 승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SK바이오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SK바이오팜은 참 비운의 종목이죠. 작년에 상장을 진행을 했는데 상이 갔습니다. 자, 엄청나게 주가가 올랐어요. 하지만 그 뒤로부터 계속해서 주가가 흘러내려서 지금 고가 대비로는 반토막 이상 난 상황입니다. 자,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웨이트와 솔리암 페톨. 자, 이거를 개발하는 기업이죠. 사실 실적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적자긴 해요. 근데 올해 매출액이 한 작년보다 한 800% 정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돼요. 자, 2020년에는 미국에 뇌전증 치료제를 판매하기 시작했고요. 올해 1분기에는 유럽, 그리고 최근에 일본, 자, 이쪽에도 지금 판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중국 시장을 겨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카리스마메이트라고 해서 희귀소아 뇌전증, 이 질병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 후보 물질이 있습니다. 이게 임상 1, B상과 2상을 동시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주가 부진을 탈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주목할 만한 바이오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C셀부터 바이젠셀까지 여기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이 바이오테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적자죠, 대부분. 그래서 실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이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 자, 그런 차원에서 투자 의견, 최근 1개월간 증권사가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지, 마찬가지로 52주 최고가 대비 얼마나 하락을 했는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력 분야, 자, 어떤 기술을 가지고 어떤 파이프라인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기업 규모 참고하시라고 시가총액을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순으로 나열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역시나 몇몇 기업 살펴보면요. 먼저 GC셀이 있습니다. 원래 이 GC셀은 녹십자 랩셀이었죠. 근데 녹십자 랩셀이 녹십자 셀을 흡수 합병하면서 GC셀이라는 기업으로 새롭게 탄생을 했습니다. CAR-NK 세포 치료제 CDMO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자, 이게 바로 3세대 바이오 의약품 중에서 새로 생겨난 그런 개념입니다. 자, 원래 CAR-T 치료제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은 면역 항암제 일종인데 환자 자신의 면역세포, 이걸 T세포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암세포를 항원으로 인식하는 수용체, 키메라 항원 수용체라고 있거든요. 자, 이걸 도입을 해서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하게 만드는, 자, 그런 것들이 바로 CAR-T 치료제다. 근데 이게 단점이 있습니다. 환자 한 명의 맞춤형으로만 생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다른 환자한테 적용한다? 그럼 면역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양산성이 없어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한 게 바로 CAR-NK 치료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한 사람의 혈액에서 추출한 면역세포, 이게 바로 자연살해 세포라고 해서 NK세포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특정 암세포와 결합하도록 만든 뒤 환자에게 투여하는 형태의 항암제입니다. 현재 이 CAR-NK세포 같은 경우에는 미국 면역 항암학회에서 고형암에 대해서 비인삼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고형암이 뭐냐면은 장기에 생기는 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체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임상 연구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내년에 미국 임상 1상으로 이어질 경우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다음 기업은요, 레고캠 바이오라는 기업인데요. ADC, 항체 약물 복합체 기반 신약 개발을 하는 업체입니다. 자, 항체 의약품과
합성화학의약품, 이게 약물이거든요. 자, 이거의 장점을 결합해서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현재 LCB14라는 파이프라인을 중국 복성제약에 판고 이전을 했습니다. 유방암 임상 1A상이 곧 종료가 되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 1B상, 그 다음에 위암 이상도 게시가 됩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마일스톤을 수취할 수 있고요. 중국 외에 판권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레고캠 바이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글로벌 제약사에 기술 이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ABL 바이오와 공동 개발한 ADC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시스톤에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상 1상을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 그렇게 된다면 또다시 이렇게 마일스톤이 유입되겠죠. 자, 다음으로는 네오 이뮨텍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T세포 증폭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글로벌 빅파마와 협업해서 면역 항암제 병용 투여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그런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거든요. 최근에 면역 항암 학회에서 대장암과 췌장암 임상 2A상, 교모 세포종에 대한 병용 임상 1상, 이런 연구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여기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놨잖아요. 이거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한다. 자, 이런 것들이 확정된 그런 기업들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기업들은 자, 컨퍼런스에서 어떤 발표가 나오는지, 어떤 딜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추가적으로 이 JP모건 헬스케어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이 제약 바이오 기업에 투자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최근에 부각받는 이유가 첫 번째로 리오프닝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현재까지는 오미크론이 경미하다, 자,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예상을 뒤엎고 치명률이 높고 전파력이 워낙 높고 현재 백신으로 커버가 안 된다. 자, 그러면서 다시금 막 국경을 폐쇄해야 되는 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제약 기업들, 바이오테크 기업들의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변수 잘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그래서 이 이벤트를 앞두고 약간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벤트가 끝난다라고 한다면 제로 소멸로 다시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숙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요,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정말 잘못 들어가서 고점에서 물리면 순식간에 20% 정도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제가 오늘 몇몇 기업들 설명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다 보니까 전문 용어에 대해서 제가 디테일하게는 다루지 못했습니다. 자, 근데 그만큼 이게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제약 바이오 기업들에 투자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충분한 지식, 충분한 공부를 하시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